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위험물과 관련된 경진류 및 중진류 탱크의 화재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류, 중진류의 구분입니다. 이 경과 중은 가벼울 경자 그리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가볍고 무거운 성질을 가진 기름을 말합니다. 이런 경진류, 중진류를 얻기 위해선 원유로부터 시추를 통해 원유를 얻고 이 원유를 분별 증류를 통해서 분리를 합니다. 비점 차이를 이용해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때 비점이 낮은 기름은 경진류라고 하고 비점이 높은 기름은 중진류라고 합니다. 이 경진류와 중진류를 나누는 기준은 화씨 100도씨에서 증기압이 경진류의 경우에는 4psi 이상, 중진류의 경우에는 2psi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진류, 중진류 탱크의 화재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진류와 중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런 경진류와 중진류를 보관하는 탱크, 이 탱크는 옥외 저장 탱크가 될 수 있고 옥내 저장소 혹은 옥내 탱크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화점, 비점, 에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증기 곡선에다가 연소 범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점을 이제 하부 인하점,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 증기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상부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가 이때 연소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B점의 경우에는 물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기름이 항상 끓는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런 휘발유 저장 탱크에서는 그냥 끓는 상태가 아님에도 어떤 점화원이 가해지면 바로 연소가 되기도 하죠. 즉 이는 이미 끓는 상태가 아님에도 연소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B점은 뭐 이 증기 곡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딱 B점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경진류와 중진류의 차이가 있다면 경진류는 좀 더 B점이 낮고 중진류는 B점이 더 높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곤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진류의 경우에는 B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습니다. 증기압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소 범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휘발유의 경우 대표적인 경진류인데요. 이때 휘발유의 인하점은 약 마이너스 40도씨 정도 됩니다. 이때는 보통 최소 인하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하부 인하점이 마이너스 40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평소 저희가 이런 경진류, 중진류를 보관하는 온도는 대략 20도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높은 이 정도가 에곤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미 평상시 온도의 인하점의 이 연소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경진류의 경우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진류의 경우에는 경유만 보아도 그냥 일반적인 상온에 있는 경유에다가 인하점, 즉 발화원을 이제 접근을 시켜도 쉽게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점화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면 점화가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휘발유와 같이 그냥 살짝만 점화원을 갖다만 대도 점화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곤이 이런 인하점 이 연소 범위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열 전달입니다. 여기서의 이 부분에서 열 전달은 이 유류 탱크가 있을 때 점화가 된 부분에서 어떻게 주변으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진류의 경우에는 복사,
중진류의 경우에는 대류입니다. 경진류가 복사인 것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중진류가 왜 대류인지는 조금 아리송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보았을 때 점화원을 갖다 대어도 쉽게 점화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점화가 일부분 국소에 점화가 되었다고 치면 이것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열원이 중진류를 가열을 시켜야 됩니다. 가열을 시키는데 이 중진류가 뜨거워진 부분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겠죠. 이때 대류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화염 전파입니다. 경진류의 경우에는 예혼합형으로 확산이 되고 중진류의 경우에는 예열형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대류와 복사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연소 속도의 경우에는 경진류의 경우에는 130에서 220 cm/s, 중진류의 경우에는 1에서 12 cm/s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경우에도 만약에 점화원을 딱 접근을 시켰을 때 거의 빠른 시간 안에 이 연료 탱크, 위험물 탱크 표면으로 액면으로 화재가 금방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경진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중진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하는 속도를 표면 장력 구동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소 특징은 온도의 경진류의 경우에는 온도에 비례하여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진류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가열이 지속적으로 열원에 의해 가열이 되어야 이 가연성 혼합기, 즉 연소 범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방금 한 가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중진류의 애고는 요쪽입니다. 요 부분이 아니라 하부이나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야 연소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연소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액면화 온도 분포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액면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온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경진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중진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연료층이 있다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진류의 연료층이 왜 형성되는가입니다. 경진류의 경우에는 휘발유, 납사 등과 같이 가벼운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은 어느 정도 그 비점 차이가 좀 구분이 확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별 증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리가 잘 되는 편이죠. 하지만 중진류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점이 크게 차이가 상대적으로 경진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물론 분별 증류를 통해서 뭐 경유, 등유, 중유 등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물질이 조금 경진류보다는 더 혼합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즉 분리가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연료층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물질은 이미 증발을 하고 있어서 이 자멸로 인해서 그 증발 자멸로 인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지만 어떤 물질들은 아직 그 비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열을 받는 물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연료층입니다. 이때 액면과의 거리는 이 액면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층이 왜 그런지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대책입니다. 우선 경진류의 경우에는 FRT, 플로팅 루프 탱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증기 공간, 아무래도 이 가연성 증기가 쉽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증기 공간에 불활성 기체를 주입을 해서 이 증기가 쌓이는 공간을 좀 제한시키는 목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또한 인면을 즉 이제 탱크와 만나는 부분에 물 분무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냉각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중진류의 경우에는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트 및 화염 방지기를 설치를 하고, 세 번째는 다른 탱크로 연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배관 등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일종의 제거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진류와 중진류는 각각의 특성 그리고 연소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진류 및 중진류 탱크의 화재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 줄 두 줄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에서 딱 봤을 때 쓸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